안녕하세요. 네, 7기 사피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테스트 출제 경향 분석을 맡게 될 던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출제 경향을 분석하게 될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그 SNS를 통해서 좀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본 여러 학생들의 어떤 후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면서 분석하는 그런 결과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7기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수리추리 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추리 논리. 자, 수리추리 논리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자,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은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쵸? 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큰 틀은 9시, 11시 이런 거 바뀌었죠. 9시, 11시, 1시 이런 식으로 총 3번에 걸쳐서 3차수에 의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오전, 오후였다면은 이번엔 3차수. 그런데 이제 9시 시험에 서버가 터져서 뒤에 이제 3시 때 한 번 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했지만요. 그쵸? 자,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유형이 있어요. 자료 분석, 그 다음에 도형 추리, 그 다음에 논리 추론, 그리고 응용 수리 이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분석은 보통 평균적으로 4문제, 도형 추리 2문제, 그 다음에 논리 추론 4문제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얘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는 됐어요. 물론 이제 논리 추론 문제가 뭐 적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도형 추리 문제가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시험이 랜덤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벌어지는데 자료 분석도 그대로 나오고요. 이제 뭐가 좀 달라졌냐면은 응용수리 파트였어요. 자, 기존의 응용수리 파트는 20초에서 30초 이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풀고 그냥 넘기고 또 풀고 넘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와서 시간 세이브를 해줬거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하나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문제들 거속시 문제, 일요일 문제, 그 다음에 금액에서 제대로 된 문제들이 좀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은 저는 이제 30초 내에 풀만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강조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그런 고난도 문제들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훈련을 시켰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분들은 오히려 제가 가르쳤던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려웠었다. 저희가 준비했었던 모의고사가 더 어려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당황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당황이라기보다도 약간 트라우마를 한 번 더 겪었다라는 느낌.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문제들만 나오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가 빠진 대신에 뭐가 추가가 되는 거냐면은 이것도 전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 수리추리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CT에서 가르쳤었던 내용들이 수리추리에서 나온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게 나오지? 예를 들어서 비트 현상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형태적으로는 응용수리처럼 나온 게 아니라 논리 추론 형태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는 비트 현상에 관련된 그런 형태의 문제, 그 다음에 점화식에 관련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고, 정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정렬을 하기만 하면은 몇 번 만에 정렬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형태의 문제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사고력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형태의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지 않은 갑작스러운 형태였기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수리추리가 아니라 CT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했었던 그런 문제라서 어쩌다 보니까는 수리추리와 CT가 이렇게 통합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수리추리하고 CT가 막 섞여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좋은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는 이런 뭐 거속시나 이런 고난도 문제들도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다뤘었던 그런 고난도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잘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형태의 유형들을 그대로 많이 가져오긴 했지만은 난이도가 높아졌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한 11문제 정도가 합격선이라고 본다면은 이번에는 한 9문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좋은 방향이죠. 수리추리는 어려울 필요가 있어요. 더 어려워도 되죠. 왜냐면 우리가 풀 수 있는데 빨리 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 이러는 게 되지만은 CT가 어려우면은 그냥 손도 못 대고 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누구 뭐 전공자만 좋으라고 뭐 이런 느낌을 할 수 있겠지만은 수리추리 논리는 어려우면은 전공 비전공들 전부 다 동일하게 어렵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했었던 그런 내용 중에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에 그걸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조금의 또 변화가 있다면 이제 명제 추론 문제가 각각 차수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기존에 6기 때 한 번 이렇게 좀 나왔는데 나온 분위기가 좀 조짐이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명제 추론은 어떤 커리큘럼에 넣지 않고 모의고사 쪽에 제가 많이 문제를 넣어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푸셨던 분들은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좀 푸셨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CT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CT도 변화가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뭐죠? 기존에 30분 동안에 봤던 것을 이번에는 40분 동안 보게 되었다. 10분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 손도 못 댔었던 그런 고난도 문제들, 완전 100점 방지용의 그런 문제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풀만한 문제들, 생각해야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왔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했었던 커리큘럼 안에 전부 다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비트 연산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DP 문제, 1차원 단순 점화식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리디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고 1차원 단순 점화식과 그리디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고난도 문제고,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노가다로 조금은 풀겠지만은 끝까지 다 풀기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5문제 다 푼 문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4개 정도는 맞춰야 이번에는 합격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그리디에서 1차원 단순 점화식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좀 나와줬었고요. 어떤 차수는 이제 3문제 가까이 이렇게 나온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원 단순 점화식 역시 문제 꼬박꼬박 나와줬고, 비트 현상 계속 좀 잘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사이트에서 이벤트 문제 나왔었잖아요. 이벤트 문제 중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와. 스토리는 좀 다르지만은 똑같은 풀이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연속 부분 최대합이라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언젠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솔직히 생각은 했어요. 언젠가 한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벤트로 넣자고 했을 때 이벤트 넣기 싫다. 내 수업 시간에 쓰고 싶다라고 하다가 너무 넣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래 한번 넣자라고 했는데 역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셨던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문제만 보고 연습 안 하셨던 분들은 또 이 문제라고 이게 같은 문제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원래 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게.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전 이랬어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제가 좀 준비를 좀 만들어 봤는데, 저도 역시 수리 추리를 어렵게 하고 CT 쪽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풀만한 형태의 문제로 좀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방향이었는데, 그 개인적인 방향이 이번에 이제 저희 사피에서도 그 방향이 같이 일치가 돼서 저는 그 부분이 살짝 좀 기분이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CT만 어려우면 너무 전공자들이나 알고리즘 공부 많이 해본 친구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그럼 전공 비전공자들이 전부 다 같이 이제 유불리가 조금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희가 준비했었던 그런 내용들 잘 나와서 저는 좋았고요. 아마도 이것도 한 4문제 정도 그렇게 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제 시험 본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합격이 어느 정도까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인터뷰 하시고 여러분 또 CT 문제 또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는데,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CT 공부들 계속 한번 더 복습을 좀 해보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까지 합격해서 사피 입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번 7기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어느 정도 신경영향도 들어가긴 했는데 충분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7기 출제 경향 분석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